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날이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대학 원서를 넣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 같네요. 이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으로서 프랑스 공립대학에 원서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IN, Identifiant National des Élèves, 번호가 없고 프랑스 현지에서 현재 거주 중인 학생,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형인 도시에베아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학 부설 어학원에 재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재학 중이어서 이에느 번호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파쿠르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베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원서를 내고 4월쯤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파쿠르 수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4월 사이 원서를 내고 6월쯤 보통 결과가 나와요. 차이점이라면 도시베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총 3개의 대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가 있고 파쿠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진행 상황이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프랑스에서 대학을 지원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인 동기서, 모티바시용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노시베흐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식에 맞춰서 내야 하는 게 있는데 4번 항목을 보시면 워 모티바시용이라고 해서 질문이 몇 개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필로 적으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바로 주어진 질문에 답만 해서 보내셔도 되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정식 모티바시용 구성을 갖춘 모티바시용을 한 장 더 써서 첨부해서 보내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도시베흐로 대학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예 이 종이를 빼버리고 맥지에 그냥 제가 쓴 모티바시용을 프린트를 해서 보냈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파쿠르 수업 같은 경우에는 1500자 내외로 이제 파쿠르 수업 홈페이지에 모티바시용을 적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석사 지원했을 때 쓴 모티바시용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모티바시용을 써야 하는지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사 때 쓴 모티바시용은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 있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지원할 때 파리 3대학, 7대학, 8대학, 그리고 크레테이 낭테허 대학에도 넣었었고 이날코에도 넣었었는데 총 5가지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대학들 중에서 이날코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을 받았었고요. 나머지 지원한 모든 대학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모티바시용을 쓰는 법에 대한 디테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주의사항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모티바시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장을 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한 페이지 안에 다 써야 하고 자신의 이력을 하나하나 쓸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 이력 같은 경우에는 세베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간결하되 고급 어휘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쓴 모티바시용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왼쪽 위에는 본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원한 학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서 실수 안 하시게 그냥 웬만하면 구글에 검색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어디서 이 모티바시용을 썼고 언제 썼는지 적어주셔야 돼요. 이제 다 쓰셨다면 이제 모티바시용을 보내는 목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모티바시용이니까 캉디다추 지원 학년 학과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노시에베흐가 아니라 파쿠르 수업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시고 바로 본론부터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티바시용 본론은 기본적으로 4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문단별로 하나하나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야 하는 건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지원 학교, 전공, 그리고 지원 연도입니다. 일단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어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대학교에 재학 중인지 알리고 어느 전공에 몇 년도에 입학 또는 편입하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는 전공 선택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학교 선택 이유가 들어가야 해요. 전공 선택의 이유와 목적은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마다 제각각일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학교 선택 이유를 적으실 때 주의할 점만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가끔 저한테 첨삭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 학교 선택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나는 파리에 살고 싶은데 학교가 파리에 있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뽑을 이유가 그렇게 많이는 없겠죠. 그냥 파리 살고 싶으면 다른 학교 많은데 왜 굳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입학을 하고 싶어? 하는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모티베이션이니까요. 이렇게 학교 선택 이유를 적어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 전공 페이지를 가셔서 프로그램 섹션을 보시면 전공 커리큘럼이랑 그 전공의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 목록이 나와요. 그거를 잘 읽어보시고 동일 전공의 다른 학교 커리큘럼과 비교해서 차별점을 찾아보신 다음에 그거를 본인 미래 계획과 엮으셔서 써본다면 꽤나 괜찮은 결과물의 모티베이션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문단에는 이제 자기 어필을 해야 해요. 일단 본인의 성격상 장점을 3개 적으시고 본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라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경험과 자격증이 어떻게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 위주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문단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구글에 Formule de Politesse pour une lettre de motivation이라고 찾아보시면 되게 여러 문장이 나와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문장 하나를 고르셔서 마지막 문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쓰셨으면 밑에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 서명해주시면 정말로 모티베이션 작성은 끝이에요. 물론 이렇게 다 쓰신 모티베이션은 주변 프랑스어 원어민 또는 이제 입시를 겪어보신 분들에게 한번 첨삭이나 확인을 부탁드리면 더 좋겠죠. 이렇게 오늘 모티베이션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입시철이니까 모두 원하는 학교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